윤석열이 체포를 피하려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버텼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얘기인가 싶지만 놀랍게도 이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8월 초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는데 윤석열은 수에 입는 걸 거부하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버티면서 체포를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특검 측은 신체 접촉이 위험해 보여서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속옷 버티기, 황제 저항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보쌈에서 끌고 오자며 강제 집행을 주장했고 국민들 사이에선 이게 나라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분노스러웠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법의 집행을 피하려 드는 걸 보니 마음 한켠이 무겁더라고요.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당당히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히나 법의 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 민망한 장면 그 이상으로 법의 권위 자체를 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망신이 아닙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지만 지금은 일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사를 거부하고도 구치소와 법무당국이 조치를 못한다면 과연 그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행태는 민망하고 해괴하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법무행정에 엄정한 원칙을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의 저항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왜 서울구치소는 특검 지시에 따라 강제 인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교도관들은 왜 윤석열을 조사실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엔 더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구치소장이나 교정본부장 출신들이 김앤장, 태평양, 율촌 같은 대형 로펌으로 대거 이동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구치소 생활을 관리해주는 이른바 옥바라지 고문으로 활동하며 로펌에서 고위층 인맥관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의 체포를 집행하면 퇴직 후 로펌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지금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권력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면회한 인물들의 명단을 보면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과 대통령실 전직 참모들까지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치 브리핑하듯 접견하면서 증거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죠. 정말로 수감된 게 아니라 정치 전략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겁니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특혜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11조. 그 정신은 윤석열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심지어 전두환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이라고 예외일 순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누구보다 법치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그 법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수의를 입지 않겠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구치소 내 특혜 접견을 수백 차례 받으며 마치 권력을 아직 쥐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윤석열의 구치소 생활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시간 이상 접견을 받고 일반 접견실이 아닌 특별조사실에서 편하게 면담을 이어가는 모습은 사실상 구치소를 정치 사무실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낳고 있죠. 실제로 민주당 특위는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윤석열이 황제 수감 상태에 놓여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인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내부 규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판단에 이면에 로펌과의 커넥션, 향후 인사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회피가 아니라 구조적인 법치 파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느냐, 다시 설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선 사건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이건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는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히 분노로 끝내선 안 됩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법과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권력과 검찰 그리고 법무기관 사이에 벌어진 관행적인 유착 구조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를 피하려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장면은 단순히 부끄러운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지난 보수 정권의 이중성과 모렴치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했고 왜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법치를 실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깜짝 놀랄 뉴스를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를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보도, 윤석열이 속옷만 입고 체포를 거부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나는 게 아까 서영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직폭력배나 양아치들이 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구치소에서 이렇게 진짜 배는 게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도 서울구치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 이렇게 오만 방자한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구치소에 상당한 방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이 2차 구속된 후에 점심시간도 넘겨가면서 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담당 교도관은 식사를 언제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교도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도관이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으면 맞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한 명인데 그 식사를 어떻게 하며 또 1차 구속 때는 9시 넘어서도 또 주말에도 했는데 그 담당 교도관들은 어떻게 이 근무를 했는지 저는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탐대특검 종합대응단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그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이 면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면회실이 아니고 조사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그 면회를 할 때는 접견 기록에 돼 있거든요. 네. 변호사는 안 돼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윤석열 특혜 여부를 조사할 때 접견부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네. 어차피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될 거니까요. 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들어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접견부를 보니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어김없이 그 접견실에 갑니다. 이 부분도 이것 때문에 다른 변호사가 접견을 못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그 특혜 여부를 면밀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윤석열에 관련해서 그 신천지와 관련성이 폭로가 된 적이 있고 또 그 통일교와 관련성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예. 있습니다. 작년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또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 통일교 신도가 고발한 2,200억 대의 배임 횡령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도 장관님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검에서 수사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 윤리감찰관실인가요? 예. 거기서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바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인 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실하기 위해서 현재 공소시에서 수사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4월 달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재판을 2주간 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때 처장님도 확인해 주셨죠. 지금 혹서기에
여름에 2주간 휴정하죠.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 재판부도 휴정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란 사건 재판을 하는데 특검이 겨우 해가지고 6개월 구속을 해가지고 6개월 연장을 시켜놨는데 이것조차 또 허비할 생각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 이제 이 한여름 혹서기 또 겨울에 혹한기 여기서 이제 법정 휴정 제도 2주간의 기간은 2006년도 정도에 그 저희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변협에서 이제 변호사들과 당사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래도 그래서 구속 사건이라든가 구속 피고인 특히 이 내란 사범은 전 국민들이 지기현 판사가 내란 속에 윤석열을 봐준다는 국민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4번 5번씩 재판을 해도 부족을 판에 휴정기 다 쉬고 언제 재판합니까? 더군다나 4월 달에도 그걸 한 번 하고 있고 또 8월 달에 또 덥다고 해서 재판 안 하고 언제 재판을 끝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국민 주권이 미치지 않는 또 다른 왕국, 법관왕국이라고 그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 재판을 강조하더니 왜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런 말씀도 건의해서 직위원 재판부 지금 휴가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내란 사건이 빨리 종결될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면 꼭 재판부를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건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조금만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휴정기 중에는 저도 뭐 이제 법관 일선에서 재판하면서 그 기간 중에 법관들 즉 재판부에서는 미제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 중간 점검하고 또 이제 심리 계획 세우고 집중 검토하는 이런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재판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언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부당한 불출석에 대해서는 골석 재판 즉 정의신문을 이제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밝힌 계획이 있는 만큼 저희들도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잘 지켜지리라 믿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